피의자는 우리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장혜영 의원의 용기와 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철저한 쇄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충격을 넘어서 정확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말씀 모두 옳고 모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할 말도 많지만 절대 하지 않을 거고요.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창당 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정의당이 후속 조치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4월 재보궐선거 무공천 가능성도 열려 있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박영선 전 장관이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고 국민의힘은 서울 부산시장 예비경선 진출자 명단을 발표하면서 경선 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재보궐선거를 2달여 앞두고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지금 충격에 휩싸인 정의당이 수습 대책을 논의하고 있고요. 당원 게시판에는 지도부 총사퇴, 당 해체설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어떻게 이 사태를 수습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의당이 과거에 그 어떤 성 관련된 사건보다 제대로 확실하게 이 부분을 처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시다시피 어느 정당보다도 여성의 권익을 주장했던 진보 정당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가해자가 당 대표입니다. 공당의 대표. 그리고 세 번째는 피해자가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전무후무한 일인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 국민들이 아마 예의주시할 것 같고요.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소한도 당 전체 지도부 총사퇴라든지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이 6명 아니겠습니까? 아마 거의 섰고 대지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될 겁니다. 최소한. 이 정도 갖고 과거처럼 적당히 넘어갈 경우는 아마도 민심의 그 폭풍을 아마 견디기 힘들 겁니다. 그 정도로 큰 사건입니다. 지금 일단 정의당은 회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정의당이 이번 그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를 끝까지 치를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뭐 무공천 가능성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그 후보를 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 낸 거는 잘못이다라고 누구보다 앞장서 공격했던 비판했던 정당인데 정작 자기당 후보가 낼 수 있을지 그건 의문이고요. 그리고 저는 정말 정의당의 존립과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당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의당의 당원들은 상당히 자발적인 당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원들 의견을 자세히 한번 물어봐야 될 겁니다. 공식적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그리고 국민들 여론조사도 한번 물어봐야 될 겁니다. 후보를 내야 될 건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사죄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건지요. 완전히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아마 당심과 민심을 동시에 엄중하게 한번 자체적으로 물어봐야 될 겁니다. 최근 여당 소속 지자체장들에 이어서 정의당까지 이제 성추문에 휩싸이면서요. 이번 보궐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인데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일단 국민들이 화가 많이 나 있기 때문에 투표율이 올라갈 것 같네요. 투표율이 올라갈 것 같고 이게 여야의 어떤 득실이 있을까는 지금 조심스럽게 각 당이 아주 표정 관리를 하면서 주판을 이제 계산을 해보는데 여당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정의당이 완전히 후보를 못 내거나 완전히 이렇게 쪼그라들어 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표 쏠림이 민주당으로 오지 않을까. 오히려 더 표분산을 막아서 민주당이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불어 야당 이제 국민의힘은 성추행 문제가 크게 부각돼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리할 거다라고 보는데 저는 결국 두 득실을 따져도 결국은 성인 문제가 크게 다시 재-이슈화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야당에게 더 유리할 수밖에 없죠. 여론 자체가 성인 문제에 대해서 크게 주목을 하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성 후보에게 조금 더
유리하고 네. 그리고 야당에게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후 나머지 이제 백신이라는 부동산 대책 정책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예, 예. 지금 현재 흐름은 아마 그렇게 가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네네. 현재 흐름이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빠르게 비판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뭐 경악스럽다, 무관용 원칙을 취하라,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일각에서는 그런데 민주당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당 내에서도 오늘 권인숙 의원이 민주당이 부끄럽다 이렇게 참담한 신경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예, 저 동의를 하고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조차도 야 이번 논평은 좀 너무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선거를 치르게 된 근본적 이유가 서울시장, 예. 부산시장을 원인 제공을 예. 더불어민주당이 했는데 네. 지금 이렇게 정의당에 또다시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이렇게 뭐 경악스럽다, 무관용 원칙을 조사하라 이런 비판의 모두보다는 예. 오히려 차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성찰 모두 반성 모드로 가는 것이 네네. 오히려 득표 전략상 유리할 텐데 네. 왜 저럴까라는 부분들이 참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죠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관련해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성희롱 사실을 인정했어요. 예, 그리고 민주당도 이제 사과를 오늘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예.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당연히 그렇게 예.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벌써 6개월 만에 이제 처음 예. 나온 공식적인 회의 결과인데 이제 성희롱으로 포괄적으로 표현을 했고 예. 다만 좀 아쉬운 게 이제 서울시 관계자들이 이제 묵인 방조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 없는 식으로 예. 다만 이제 그 직원들의 성인지 도가 좀 떨어진다, 감수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표현 정도로 좀 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네네. 지금 문제는 사실 희롱이냐 성추행이냐라는 그 기준이 신체 접촉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러면 박원순 시장이 보니까 문자 메시지라든지 뭐 이모티콘 사진도 보내고 그 네일 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기 때문에 사실 성추행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희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예. 그 이유가 이제 인권위법 2조의 규정 때문입니다. 예. 그 2조 규정에는 규정은 뭐라고 적혀 있죠? 이제 2조 규정은요. 예. 성희롱이든 추행이든 성폭력이든 상관없이 포괄적으로 예. 성희롱이라고 표현을 아. 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이 세 가지가 지금 하나는 예. 성적 언동을 했는가, 예. 두 번째로는 그 공적인 영역인가,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업무상 관련성 있는가. 이 세 가지가 해당되면은 그냥 어떤 거든지 이제 두리뭉실하게 해서 성희롱이라고 합니다. 예.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예. 인권위법 규정이. 예. 그렇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성추행이지만 외형적으로는 성희롱이라고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이제 위원장이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이고 아무래도 여권이기 때문에 좀 표현을 전반적으로 조심스럽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선거를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순화시켜서 표현을 하지 않은가라는 그런 또 예. 의혹도 받고 있죠. 네.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거죠. 예. 뭐 인권위법에 있는 성희롱의 의미까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만 오늘 그 박 전 시장 측에 피소 사실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의 남인순 의원 같은 경우에는 SNS에 사과글을 남겼습니다. 뭐 피해 호소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좀 뒷북 사과가 아니냐,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남인순 의원이 어떤 분입니까? 이제 대표적인 여성 인권 운동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성추행이라든 성희롱이라든 이런 여성의 권익 침해, 소수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대변했던 사람인데 정작 자기한테 요건 사람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친무 정치 해왔다는 비판을 받다가 이제 6개월 만에 뒤늦게 사과를 했다. 이거는 정말 비판을 예. 받아만 하고 예. 오히려 이 서울시장 선거에도 민주당에게는 많이 불리하게 작용을 하죠. 지금 오늘 뒷북 사과를 했지만은 네. 아마 기회 있을 때마다 제2, 제3회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더 정말 고개 숙여서 아마 사과를 해야 될 겁니다. 다른 예. 건 몰라도 남인순 의원 같은 경우. 예. 오늘 남인순 의원의 사과도 이제 SNS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만 최근에 정치인들이 어떤 그 직접 말하기 곤란한 사안을 SNS로 예.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어떤 뭐 정적인 효과도 있고요. 예. 하지만 좀 책임 정치에서 봤을 때 예. 본인이 직접 나와서 예.
사과를 한다든지 그런 좀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지적도 있어요.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민감한 사항 그리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항 이런 사항은 당연히 국민 앞에 나와서 해야 되는 거죠. 예. 지금 보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 중요한 사안들을 전부 지금 뭐 트윗으로 SNS로 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가 지금 이번에 김종철 전 당 대표도 사과를 서면으로 했습니다. 네. 사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큰 사과를 저질렀으면은 국회 기자회견 예. 장에 나오든지 말이죠. 나와서 직접 마이크 앞에서 국민들한테 보고 예. 크게 무릎 꿇고 절하고 100번 예. 사과를 네. 해도 이해할동 말동 하는데 예. SNS로 툭툭 날리는 거는 이게 바람직하지가 않죠. 예. 아무리 SNS 시대라 하더라도 대면 사과라든지 네. 대면 용서를 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아무래도 그 대면 사과가 조금 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인다는 건 알고 있지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더 부끄러워서 그런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본인이 부끄러운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국민들이 화난 게 더 중요하죠. 예. 예. 그러니까 본인이 나오기가 껄끄럽고 힘들겠지만 국민이 얼마나 실망을 하고 좌절하고 분노할까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네. 정말 더 힘든 경우라 나와서 대면 사과를 해야 되고 무릎을 꿇어야죠. 선거 때마다 돌아다니면서 펴달라고 무릎 많이 꿇거든요. 큰절하거든요. 예. 왜 잘못할 때는 사과를 못 합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궐선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박영선 전 장관이 오늘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오늘 출마 선언을 하면서 서울을 바꾸겠다, 디지털 도시로 바꾸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자,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출사표를 던진 장소가 예. 네. 또 중소기업 중앙회관 예. 아닙니까? 또 본인 중소기업 장관을 했고 네. 그리고 또 공약도 21분 프로젝트라고 해서 21분 안에 뭐 전부 다 아파트라든지 모든 생활권 학교라든지 이렇게 한꺼번에 할 수 있겠다는 이런 이제 공약을 던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 반면에 이제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부동산 정책들을 예. 내세워서 공약 대결이 펼쳐졌는데 네. 두 사람은 이제 많이 정치권을 벌써 5선, 3선 이상을 했기 네. 때문에 인간적으로 많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예. 양강 구도로 이제 표면 나왔지만은 이제 일단 두 양강이 그 남성 여성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성대결의 부분에 어느 부분이 또 표가 갈까 중요하고요. 예. 더 중요한 관심사는 당심이냐 민심이냐가 중요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룰이 예. 이 권리당원 투표 50%고 그렇죠. 여론조사 예, 국민 예. 여론조사가 이제 50%입니다. 예. 반반이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는 박영선 의원이 좀 유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권리당원에서는 또 우상호 의원이 좀 더 유리한 걸로 지금 나타나 있거든요. 예. 네. 근데 실제로 이게 최종 경선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결국은 당심이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 열성 지지층이 예. 네. 어느 쪽을 지지해 줄지 이게 예. 마지막에 저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당심을 예. 놓고 두 사람이 아마 치열하게 좀 경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저렇게 21개의 작은 디지털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 공약 대결, 정책 대결을 하는 모습을 잠깐 볼 수 있었어요. 예. 서울시장 후보들이 예. 정책으로 좀 보여주는 예. 그러한 모습을 좀 국민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예, 원래는 예. 그게 정석이요. 또 그렇게 가지고 바람직한 예. 모양이죠. 그래서 여야 후보 간에 개별 후보 간에 아주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세웠고 그걸 보고 국민들이 판단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근데 예. 지금 내놓은 여야 후보들이 내놓은 청사진의 반만 이루어져도 서울은 완전히 세계 최고 도시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공약을 정책을 실제로 되고 난 다음에 그를 실행을 할지 예. 또 궁금하지만 예. 그 전에 진짜 제대로 된 공약을 내세우는 건지 아니면 정치 공세라든지 말이죠. 이런 바람으로만 반사이익으로만 할 건지. 예. 네. 근데 이번에 아무튼 비록 이 성적인 문제로 선거가 이루어졌고 예. 대선이 앞에 다가왔지만은 예. 저는 좀 다른 때보다 좀 더 이런 서울 개발 공약을 좀 유심히 지역 구민들이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라는 예.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박영선 전 장관 예. 그리고 우상호 의원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까지 한 자리에 세 사람이 모처럼 모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경기도 뭐 기본주택 토론회였다고는 하지만 이 세 사람이 모여 있는 모습이 참 눈길이 갔거든요.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이제 그는 딱 눈에 띄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재명 지사가 가운데서 양쪽에 예. 좌우로 이제 두 유력 후보들이 서서 마치 그 유력한 그 대권 주자 예. 뭐 줄서기라든지 예. 사진 찍기
뭐 이런 모습을 좀 연상을 시켰는데요. 네. 뭐 좀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대권 주자가 3강 구도에서 2강 구도로 가더니 지금 이재명 1강 구도로 좀 예. 확 굳어지고 있기 때문에 표가 한 표라도 아쉬운 서울시장 후보 입장에서는 뭐 옆에 줄 서고 사진을 찍고 하는 것들이 바람직하죠. 근데 네. 대통령이나 여권의 핵심부 입장에서는 이런 대선 주자 1인 쏠림 현상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직 네. 빠르거든요. 예. 그리고 1인 쏠림 현상이 생기면요. 또 말하자면 열성 지지층 사이에서 예. 분열 현상이 생깁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 또 이낙연 지지하는 사람에서 예. 분열 현상이 생기기 예, 때문에 좋은 장점도 있고 좀 단점도 있죠. 예. 그러나 이재명 지사 개인 입장에서는 정말 좀 매일 밤 아마 즐거운 미소가 띌 겁니다. 뭐 더구나 지금 범여권 국회의원 50명이 말이죠. 예. 토론장에 몰렸다라는 거. 야, 더구나 서울 경기에서 20여 명이 토론에 참석이다. 이거는 근자에 보기 힘든 겁니다. 예. 그렇네요. 예, 아주 참 시세말로 좀 이재명 지사가 해피할 것 같아요. 예. 요즘에. 그렇군요. 근데 예. 아마 저는 많이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몇 번에도 이 경랑 고비들이 대선 구도 변화 네. 고비들이 좀 올 거라고 봅니다. 예. 예. 국민의힘 좀 볼까요? 국민의힘은 서울, 부산 예비 경선 지출자 명단을 발표했어요. 예. 서울 8명, 부산 6명, 이제 앞으로 이제 4명을 더 줄이게 되는데 네. 의외로 국민의힘 경선 과정이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요. 예. 그동안 주목을 많이 받아왔지 않습니까? 예. 유력 후보들이 예. 안철수라든지 예. 뭐 오세훈, 예.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또 박형준이라든지 몇 명이 두드러진 강자들이 많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후로도 그러려니 할 겁니다. 이제 문제는 네. 지금 서울에서 8명, 그다음에 이제 부산에서 6명으로 예. 일종의 이제 중결승을 거치지 않습니까? 예. 이 후보들 중에 이제 누가 새롭게 부상되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그대로 예로 가는 건지.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그렇게 특별하게 관심 끌 건 없다. 그래서 네. 누가 관전 포인트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막판에 누가 그또 일종의 마이너 후보 중에 한 명이 튈 것인지. 네. 저는 좀 튀지 않을까. 뭐 예. 당 입장에서 튀도록 하지 않을까. 근데 최소한 3강 구도 정도는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거고 이제 마지막에 아시다시피 안철수 대표 단일화 논의를 할 때 예. 과연 그때 지지도가 비슷비슷할 건지 예. 아니면 지금처럼 큰 차이가 날 건지 예.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예. 지금 그렇군요. 예.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서울시장 후보로 내놓은 눈에 띄는 유력 주자가 오세훈 전 의원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 아까 정도입니다. 3강 구도 정도로 갈 거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한 명은 뒷심을 발휘할 한 명은 누가 되겠습니까? 그럼 저는 이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는 이제 오신환 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예. 조은희 구청장이라든지 혹은 또 예. SNS에서 많이 활동한 또 김근식 예. 경남대 교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름 또 다른 전직 의원 또 이제 경제 전문가도 예. 있지만은요. 예. 워낙 그 방금 세 사람이 입담이 센 논객들입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주시를 하고요.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 이제 박영준 의원이 예. 계속 선두로 박영준 예. 의원 달리고 있지만은 이현주 이제 의원 같은 경우는 재선 의원 출신이자 상당히 좀 파이터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것도 경선 마지막까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마지막에 마이너 중에 치고 놓을 사람 누가 있을 건지 예. 상당히 좀 지켜볼 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이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